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인 내일 이 개표 결과가 나오면은 곧바로 승리를 선언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선거일을 지나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기다리지 않고 내일까지의 결과만으로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논란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승패를 가늠할 주요 경합주들에서 이기거나 앞서가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개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내일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후 개표 과정에서 조기에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선거가 끝나고 개표에서 앞서면 곧바로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조기 승리 선언이 또 새로운 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측근들에게 자신이 내일 개표에서 앞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했고요. 그렇게 되면 우편 투표를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그러니까 내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는 당연히 카운트가 되고 내일 이제 지나서 도착하는 우편 투표들을 기다리지 않고 내일까지의 모든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승리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악시오스 보도 내용을 보면 3명의 소식통, 소스, 세 명의 다른 그 소스를 통해서 이런 그 내용들을 들었다. 이렇게 악시오스는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어요. 자신이 우편 투표 없는 이 개표 결과를 가지고 바로 승리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는 그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부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즉각적인 승리 선언 계획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지만은 우편 투표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일을 넘겨서 도착하는 우편 투표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악시오스 보도 내용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지금 주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다시피 어떤 주는 뭐 11월 3일 선거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 11월 6일까지 오면 카운트하고 어떤 주는 선거 이후 일주일까지 오면 카운트하고 어떤 주는 선거일 이후 뭐 12일까지도 카운트하고 뭐 제각각입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죠. 이 펜실베니아를 예로 들었는데요. 펜실베니아는 주 대법원이 선거일로부터 3일 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유효한 투표로 인정하고 카운트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화당이 이 결정에 반발해서 연방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공화당이 패스트 트랙, 어차피 지금 선거는 당장 코앞에 닥쳤으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연방 대법원이 그 결정을 결국 내리지 않았어요. 선거에 미칠 혼란을 이유로 해서 이제 공화당이 요청한 또 그 내용을 또 검토해서 이 판결을 내리다 보면 그 판결에 따라서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하지 않는다는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거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쩌면 또 이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펜실베니아주의 카운티들 중에서 최소한 7개 카운티들이 지금 선거일이 지날 때까지는 우편투표 개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운티들은 개표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지금 직시하면서 문제가 많다. 특히 펜실베니아는 이 탐 울프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지금 여기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 울프 민주당 소속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매우 정치적이고 당파적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런 당파적이고 이 정치적인 주지사 결정에 영향받아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의 승패에 따라서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영향에 의해서 인정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지사 재량을 너무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찌됐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투표일 이후에 도착하는 그런 그 우편 투표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곧 굉장한 논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뭐 거의가 다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겠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라도 자꾸 어쨌든 득표면에서 앞서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뭐 당일날 지고 있는데 무슨 지고 내가 이겼습니다 할 수는 없는 예, 거니까 맞아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 선언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전하면서 그 전제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어야 된다. 이걸 들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핵심지로서 플로리다, 텍사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애리조나, 조지아 이곳에서 이기거나 앞서가고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주가 7개 주잖아요. 그렇죠. 이 7개 주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주에서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7개 네, 네. 반드시 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악시오스는 플로리다, 텍사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애리조나, 조지아 이 7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거나 왜냐하면 개표가 빨리 되면 확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리 선언이 완전히 나오거나 또는 승리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거나 앞서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그 핵심 지금 사안이 되고 있는데 핵심 경합주나 이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요 그 경합주들에서 선거당의 개표가 진행될 때 만에 하나하나 두 개라도 뒤지게 되면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악시오스는 이 7개 주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서는 그 악시오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한 것은 개표 당일날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직접 현장에 와서 투표한 네, 사람들부터 네. 우선하니까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할 텐데 아마 여기서 우편 투표가 다 개봉이 되면 그때는 뒤집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마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어차피 뒤늦게 도착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의하면 선거 당일을 지나서 도착하는 거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개표 당일날 이겼으니까 이긴 거다. 이렇게 이제 네.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우편 투표가 개봉돼서 뒤늦게 역전되는 상황을 민주당이 승리로 훔쳐갔다고 주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긴 건데 나중에 시간이 뭐 며칠 지나고 나서 역전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승리를 훔쳐간 거다. 스틸한 거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우편투표 유효 여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승자가 가려지도록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송까지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승리 선언했는데 뒤집어진다. 아 이거는 민주당이 뭔가 장난친 것이다.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운다는 골치 얘기죠. 아프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에서는 네. 이제 민주당이 앞서갔는데 네. 실제 투표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그러한 이제 이 상황이 됐죠. 결말이었지 네.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일요일 날 주요 언론 방송과의 인터뷰를 보면 핵심 인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악시오스도 이번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캠프도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번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지난주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그럽니다. 네, 핵심 네. 측근들이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3주 전만 해도 좀 힘들다고 봤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네, 지나면서 네.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좀 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좀 보도했는데요. 어허. 그 특히 위스콘신 네. 앞서 그 말씀드린 7개 주에는 포함이 안 되죠. 이 러스트벨트 중에 한 곳이지만 계속 조 바이든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갔기 때문에 위스콘신은 조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이 위스콘신도 수주 전부터는 트럼프 캠프 쪽에서 TV 광고를 대폭 줄였어요. 그러니까 위스콘신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돈을 거기다가는 않는 거예요. 예, 안 쓴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지금 그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그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내부 데이터에서는
위스콘신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네, 굉장히 네, 좋아졌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절대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모든 조사, 여론조사에서 위스콘신 뒤지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스콘신 같은 경우도 지금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악시오스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는 앞에 얘기한 7개 주에 들어가지만 텍사스나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주들에서 이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트럼프 캠프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공화당의 강세 내지 텃밭 지역이었던 아이오와 조지아에서는 2016년에 비하면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다는 걸 트럼프 캠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아이오와 조지아는 고전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거 가져갈 정도는 아니고 고전하면서도 간신이라도 힘들게라도 이길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악시오스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약 290명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270명을 확보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538명 중에 일단 290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는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근데 뭐 내일 선거가 끝나면은 트럼프 대통령 측은 뭐 많은 변호사들을 지금 네. 경합주에 보낸다 이런 네. 계획을 세웠다 그러는데 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거? 그것도 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변호사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소송전에 대비해서. 근데 이 특히 경합주들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뭐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경합주들은 지금 우편 투표 개표 때문에 텍사스도 심지어 우편 투표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우편 투표가 관건인데 이게 이제 선거일 지나서 도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효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날짜로 하나 일단 주장하고 또 하나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내지는 사인이 예전 사인과 좀 다르거나 흐릿하거나 날짜라든가 반드시 기표해야 될 부분에 기표를 안 하거나 흐릿하게 기표하거나 이런 걸 다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모든 주는 다 필요 없어요.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경합주에만 이런 변호사들을 보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결정을 지금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세 곳의 경합주들이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에 연방대법원이 그 뭐 3일로 도착해도 일주일로 도착해도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결정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전을 좀 대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물론 뭐 예측이라 내일 막상 뚜껑을 까봐서 민주당이 조 바이든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간다면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할 만한 그렇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에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경합 지금 뭐 예상대로 경합으로 나온다 그런다면 이런 어떤 소송전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우편 투표가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건 분명해질 텐데 이게 공화당, 민주당 양당의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해서 무슨 어떤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논리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선거일이까지 도착하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편 투표 많이 한다 그러면 충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편 투표량이 늘어날 거다 예측 가능한 그렇죠, 일이고 그렇죠. 그럼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투표하게 해가지고 투표일 당일날 개표를 완료할 수 있게끔 해야 그렇죠, 정상 그렇죠. 아니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 논리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선거일은 선거일일 뿐이다. 선거는 말 그대로 선거하는 날이고 선거일날 개표가 다 끝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표는 반드시 선거일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모든 용지가 투표가 선거일까지만 카운트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을 개표하는데 시간이 하루가 걸리건 이틀이 걸리건 일주일이 걸리건 그건 문제될 게 없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쪽 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양쪽 다 자기들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근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양쪽 주장이 모순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순되는데도 들어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고 이걸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드롭박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는 드롭박스에 좀 집어넣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주들도
아직까지 안 보낸 사람들은 사전 투표하거나 드랍박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일 투표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미 보낸 사람들, 보낸 사람 중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